그러면 원장님 강연에 이어서 바로 2부 수원시내 고교 지원 전략 그리고 프리윈터 프로그램 안내에 대해서 강연을 시작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강연 전에 당연히 지금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지금 앞두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일단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참고로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우리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11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강사부터 시작을 해서 학원에서 큰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파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11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우리 고등부 1, 2학년 아이들이 이제 적게는 한 250에서 많을 때는 300명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연도 수나 이런 것들 체크해 보니까 몇천 명의 한 2,500에서 3,000명의 아이들을 이게 가르치고 지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답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노력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도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잘 안 된 케이스가 있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이나 앞으로 공부에 있어서 유의할 점, 그런 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추상적이고 막연한 얘기보다는 좀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얘기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교 선택에 앞서서 가장 먼저 부모님들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료집 1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집 15페이지에 보면은 생기부가 항목이 바뀐 내용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변화가 왔는지 이거부터가 고등학교 선택의 핵심이니까 이거부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표 기준으로 가장 오른쪽 2024학년도, 이제 2024학년도면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연도가 2024학년도인데 지금 현재 고2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현재 예비 고1이 되는 지금 중3 아이들하고의 입시가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어떤 부분을 좀 중점으로 보셔야 되냐면요. 제일 먼저 자기소개서가 일단 폐지가 됐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됐다는 거는 이제 어떤 이슈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에는 이 자기소개서를 들어보셨겠지만 자기 소설서라고 해서 컨설팅도 받고 선생님들이 대필해주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자소서가 폐지가 돼서 훨씬 더 학종이 좀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교사 추천서도 폐지가 됐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가 없어지거나 줄어들 때는 상대적으로 무언가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사 추천서 폐지, 자소서 폐지 옆에다가 간단하게 뭘 메모를 부탁드리냐면 생기부에 가장 마지막 항목이 뭐냐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게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1년 동안 관찰해서 쓰는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인성 평가서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이 기본적으로 자소서나 교사 추천서를 대체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생활 충실하게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1, 2학년 학교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해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추천서 바로 아래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교과 활동입니다. 교과 활동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내신 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과 맞물려 있는 세특, 그러니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세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종은 예전과 다르게 수상 실적도 반영이 되지 않고 독서 이력도 반영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학교 외부에서 활동 모든 것들이 배제가 않고 온리 학교에서 진행했던 내용들만 기록이 되는데 이제 대학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게 바로 학교 내신 성적하고 그 과목에 따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세특이 고교 선택에서 어떤 점이 영향이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지금 예비고 중3 자녀가 첫째이신 부모님 계신가요? 많으시네요. 예.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이전에
이제 3월달, 그러니까 학교가 개학을 했을 때 이제 사회면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수행평가 때문에 학교 생활 너무 힘들다 그런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수행평가.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코로나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다 등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교육과정이 2015 이제 개정교육과정의 아이들인데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지금 교육의 핵심은 과정 중심. 그럼 여기서 이제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쉽게 설명드리면은 수행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수행평가 점수가 높아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이 두 개는 수원 시내 어느 고등학교를 가도 똑같이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뭐 이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효원고나 수원고가 이런 데가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건성고나 메탄고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적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어떤 고등학교를 들어가도 수행평가와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치로 반영이 되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참고로 내신 등급은 1학기 성적 종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등급하고 기말고사 등급의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고사 점수는 100점이지만 보통 그게 30점에서 35점이에요. 비율로. 그러니까 보통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그럼 수행평가 몇 점이죠? 40점. 그쵸.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합이 60이니까, 100점 만점이니까 수행평가가 40. 심지어는 수행평가가 50점인 과목도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행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떤 고등학교가 유리하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가도 이거는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 예비고1 이렇게 부모님들 이렇게 상담을 쭉 하다 보면은 이제 가장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제 뭐 가내신 점수가 몇 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행을 어느 정도 어떻게 했나요? 물어보는데 이제 입학고사 점수하고 가내신 점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학고사에서는 선행을 많이 했는데 가내신 점수가 이제 190점이 안 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게 뭐 지필이나 이런 거는 잘 봤는데 수행평가를 잘 안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 문제의식 없이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뭐 아이가 잘할 수 있지 않겠는지 이제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부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행평가 점수, 실제 이 수행평가 점수로 대학을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지필 점수야 객관적인 평가 요소이기지만 수행평가는 학생의 주관적인 역량과 능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행평가 점수가 커져서 하나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학습 태도 면에서 굉장히 성실해져야 된다.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학교 선택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어떤 학교를 가도 수행평가 점수가 높다. 두 번째 이제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참여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능동적 태도를 요구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윤동주의 서시, 그러니까 윤동주에 대한 수업을 하는데 누가 윤동주의 서시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 수업을 할래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제가 하겠다. 뭐 조끼리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참여 수업에 참여를 해야 선생님에게 긍정적인 그 인식이 생기겠죠. 이 학생에 대해서. 아, 얘는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나머지 수행평가라든지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기술을 해줍니다. 이제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을 우리 학원에 보내주시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3월 달에 1학년 그 학교 생활에 대한 그 생기부를 출력해서 저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1대1 상담이나 컨설팅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생기부 내용을 토대로 이 정도 내용이면은 괜찮다, 좋다. 이거는 긴 거에 비해서는 좀 평범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대학에서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보다 좋아진 거는 모든 생기부 항목의 글자 수가 딱 500자, 700자, 800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대학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입학사정관들이 그 엄청나게 많은 학생부들을 일일이 다 읽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설사 읽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평가 요소가 다르죠. 그래서 보통 학교들마다 그 본인들이 이제 합격했던 학생들의 그 생기부 세특, 행동특성, 종합의견에 대한 중요한 문장, 어휘, 핵심어들을 갖다 놓고 애들 생기부를 그 기계에다 집어넣어요. 돌려요. 그러면은 돌리면은 평범한 내용들은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삭제하고 남는 거. 그 남는 거. 그걸 봐요. 그거를.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바로 뭐냐면은 능동적 태도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만큼 시키지 않아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했는지.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수행평가와 교과 참여형 수업이 중요해졌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그 교과 활동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활동에서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필살기가 있는데,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장 무난하고 평범한 게 뭐 수업에 집중을 잘하고, 수업에 뭐 그 과목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열정이 많고, 수업 태도가 바르고, 성실하다. 뭐 이러면 평범한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등급이 높은 거잖아요, 아이가. 근데 대학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세부 능력이니까, 이 아이가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 중에서 어느 부분이 도드라지고 두드러졌냐. 그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소위 이제 1등급 이제 극초반이나 중반 정도 나오는 아이들의 이제 수학 세특 같은 경우 보면은 시작할 때마다 단원 이름이 나와요. 2차 함수, 이렇게 삼각함수, 로그 함수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아이들이 참고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원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이거 아이들도 좀 듣게 하자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지금 이 설명회가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어 있고 아마 이제 다음 주 안으로 이 동영상 내용이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꼭 아이들도 이렇게 좀 시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특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제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학을 예를 들면은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1학기 때 이제 수학상이라는 단원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수학상이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다항식의 연산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마다 조금 상이하지만 중간고사를 보통 2차 함수까지가 봅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여기서 이제 학생들 제가 이제 개별적인 팁을 주는 게 함수를 잘해야 되거든요. 일단 함수를. 왜 그러냐면 1학기 때도 이참수하고 여러 가지 방부등식에서 등급을 좀 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하에서도 함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하 같은 경우는 함수가 거의 50% 이상이고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원은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공부를 잘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원이라면 그 함수.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얘가 수학을 잘한다, 수식, 연산이 뛰어나다가 아니라 얘가 함수를 잘한다라는 그 멘트가 들어가 있어야 이 아이가 이제 우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아이들이 잘 알아야 이 과정 중심 평가를 훌륭하게 치러낼 수가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 이런 걸 말씀드리고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인 독해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독서가 빠졌거든요. 독서가 빠졌다고 해서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독서하고 있다는 그 인식을 좀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독서는 빠진 독서를 어떻게 메꾸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여기서는 다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요. 그 예비고1 부모님들 대상으로는 제가 이제 내년 2월에 이제 12월에 고등학교 쓰고 나면은 이제 1월 말에 고등학교가 지원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2월 중순쯤에 이제 예비고1 부모님들 대상으로 미니 간담회를 또 해요. 그때 이제 학교별로 생기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한 거로 정리해드리면은 어떤 고등학교를 가도 과정중심 평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성실해져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가내신 점수 되게 높은데 효원이나 수원 가면은 빡세니까 조금 쉬운 학교 가가지고 내가 내신으로 이겨버리겠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수행평가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면은 본인이 잘하는 단원과 분야가 있어야 된다.
일단.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 못하는데 발표하면 점수 더 깎이겠죠. 그렇죠. 자기가 잘하니까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역량들을 겨울방학 때 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교과 영역에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수상 경력, 독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동아리 활동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동아리 활동이고요. 이 동아리 활동이 이제 어떤 점에서 이제 중요하냐면은 본인 진로하고 이제 전공 적합성하고 이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그 동아리가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는데요. 그 고등학교 동아리하고 대학교 과가 이렇게 서로 호환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이제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근데 고등학교 동아리에 경영과 관련된 동아리는 없어요. 일단, 예. 그래서 동아리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도 고등학교 나중에 이제 발표되면은 따로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겠지만 동아리는 현실적으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좋냐면 국영수사과와 관련된 학술 동아리, 학업 동아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사실 유리합니다. 예, 국영수사과와 관련된 학술 동아리. 그래서 기본적인 좀 팁을 드리면 자연계열 아이들, 이과 쪽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학과학 동아리가 유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과 쪽 아이들은 국어나 이제 영어나 사회 쪽 동아리, 이쪽 동아리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이제는 덜 중요합니다. 봉사는 이제 바뀐 게 뭐냐면 교내에서 한 것만 이제 기록이 되고 개인적으로 한 건 전혀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봉사활동은 좀 덜 중요해졌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로활동 중요합니다. 이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뭐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동아리 활동하고 진로활동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진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은 그 2024학년도부터 달라진 내용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입 뭐라고 써 있죠? 미반영이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 알아셔야 되는 게 거기 보시면은 그 봉사활동에 특기사항 미기재라고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기재랑 미반영 차이가 뭐냐면 미기재는 생기부에조차도 아예 기록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반영은 생기부에는 기록하지만 대학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예, 생기부에는 기록하고 대학에 제공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상을 5개 받았다. 생기부에는 기록은 돼요. 하지만 대학에는 반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상을 5개나 받았는데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거 너무 억울하다. 우리 애는 상을 5개나 받았는데 왜 이게 기록이 안 될까? 수상 경력으로는 기록이 안 되지만 다른 데에서 써줄 수 있어요. 담임선생님이. 예, 교내대회에 성실하게 참여해서 이런 상도 받았다. 그런 건 써줄 수 있으니까 굳이 일부러 안 나갈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좋아해서 나가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조금 상이 좋아진 게 뭐냐면은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스펙 때문에 상을 받아야 됐거든요. 그리고 내가 소위 내신이 2등급대가 아니면은 좋아하는 대회가 아니어도 안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상 받아봤자 이거 필요도 없는데 왜 나가냐.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닙니다. 그렇게 좀 바뀌었다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5페이지 내용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어떤 고등학교를 가도 수행평가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들어가도 수행평가 만만한 학교는 없다.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지원 전략은 그 이제 뭐 페이지나 내용으로 보시면 제가 이제 수원시내 고등학교 출제 경영 분석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그 케바케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때는 쉽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내용이고 이런 겁니다라고 참고는 하시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학교 선택의 가이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수행평가 중요하다. 어느 학교를 가도 어렵다. 아니 더 중요하고 많이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수행평가 쉬운 데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들한테. 수행평가 쉬운 학교 단 한 군데도 없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신 성적이. 이게 중학교와 다르게 달라진 점이죠. 중학교 내신은 무슨 평가죠? 절대평가죠. 네, 중학교 내신은 절대평가고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평가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는 A만 맞으면 죄송합니다. 중학교 때는 90점 맞으면 다 A죠. 그렇죠? 그 90점의 비율 혹시 체크해 보신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전 과목 다 A를 받아왔어요. 그건 되게 좋은 건데 과연
이 학교에 A가 몇 명인가 그런 건 체크 안 해보셨죠? 그쵸? 이제 학교들마다 좀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일반 중학교에서 한 개 학년에서 A 나오는 비율이 보통 30%예요. 많으면 40%까지 줍니다. 굉장히 많죠? 30%. 그러면 이 30%를 상대평가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은, 자, 상대평가는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죠? 9등급까지입니다. 9등급. 1등급이 4%까지예요. 1등급이 4%. 그리고 2등급이 11%, 3등급이 23%까지입니다. 자, 23% 안에 들어와야 3등급이에요. 그러면 30%면은 이미 몇 등급이라는 거죠? 넘어가도 4등급이죠. 예. 그러니까 1%부터 4%까지가 1등급, 5%부터 11%가 2등급, 12%부터 23%가 3등급이니까 24%부터는 4등급이라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아마 여기서 지금 그 고등학교 1, 2학년 부모님들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왜 우리 아이가 3등급 나왔구나 이게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첫째이신 부모님들이고 성적표에서 맨날 A만 봤던 부모님들은 그래도 우리 아이가 최소 3등급 뭐 2등급은 하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성적표에 4가 뜨거든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4등급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군가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내신이 상대평가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어떤 학교를 갔을 때 조금 더 대입에 유리하냐.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여기 지금 늦게까지 앉아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게 조금 대입에 유리하냐. 이제 그거를 듣기 위해서 앉아 계신데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평가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원하면 되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수원고, 효원고, 유신고, 창영고, 이거 나머지 학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사실은 그 올 여름에 이제 제가 우리 예비고일 부모님들한테도 설명해드렸는데 그때는 좀 추상적이고요.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를 이제 유신고로 바꾸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한 요소 중에 하나가 좀 분위기 좋은 학교를 갈 거냐, 그쵸? 아니면은 조금 애들 공부나 이런 것들은 좀 어수선할 수 있지만 내신 따기 좀 수월한 학교를 갈 건지 그런 고민을 좀 하시는데, 어느 학교를 들어가도 내신에서 상위권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한 6년 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울 소재 주요 학교의 핵심 전형이 된 다음부터는 전략적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여기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이제. 예. 다음 근처에 고등학교를 가서 전략적으로 내가 내신을 받겠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 강연에서도 들으셨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줄어들고 교과전형 인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울 소재 주요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설사 이제 요즘 또 트렌드가 뭐냐면 종합전형하고 교과전형이 딱 이원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종합전형 쓰는 애들이 교과도 쓰고 교과 쓰는 애들이 종합도 써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디 고등학교가 조금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아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드린다면 고등학교 내신의 상대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가 잘 되어 있지 않다. 많이 안 했다. 그런 학생들이라면은 오른쪽 학교들을 현실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른쪽 학교들을. 근데 제가 왜 여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 이제 쉽다, 어렵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2차원적으로, 이원적으로 딱 나눴을 때 어렵다의 기준이 뭐냐면은요, 이거를 꼭 기록하시고 아이들하고 정보 공유를 하셔야 되는 게, 시험이 어렵다는 거는 범위가 많다는 얘기예요.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는 갑자기 막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서가 아니라 일단 양이 많습니다. 일단 범위가 많이 있습니다. 범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원고등학교나 효원고등학교 두 개 학교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다른 일반 고등학교가 이제 교과서가 메인 수업이고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그게 범위고 거기서 시험을 본다면 수원고는 학교 자체 교재와 문제집이 있어요, 일단. 그리고 효원고는 모의고사에서 보통 수학 모의고사가 2점, 3점, 4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원고등학교는 3점하고 4점짜리 문제들을 자체 편집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학교랑 효원고 또 수원고 이런 데를 비교해 본다면 다른 학교들보다 난도도 어렵지만 공부할 양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학교 아이들이 교과 내용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내가 더 해야겠다. 그냥 심화 과정으로 내가 수능까지 생각해서 공부 좀 더 해야지 해서 모고 문제를 풀 때 수원고나 효원고 아이들은 그 모고 문제를 교과서 문제처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 생각하시는 게 그러면 효원고하고 수원고를 가면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니까 점수가 잘 나오겠네 하는데 고등학교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내신이 절대평가잖아요. 안 나와요, 그게.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현실적으로 계속 현실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학교가 조금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역전이 좀 어렵다. 쉽게 말하면 성적 뒤집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 그래서 보통 1학년 2학기 성적이 거의 끝까지 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분합니다, 여기 학교들은. 예. 근데 반대로 나머지 학교들은 역전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여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학생의 노력과 성취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난 11년간 보면서 잘 지켜봤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또 이런 생각도 해요, 부모님도. 그러면 내신 안 좋으면 수시 말고 어디 가면 되지? 정시 가면 되지. 그쵸. 이거는 정말 무모한 생각인 게 뭐냐면은요. 보통 입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시가 아시안 게임이고요. 정시가 올림픽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아주 단순하죠? 제가 애들한테 이거 상담하니까 요즘 애들은 아시안 게임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무슨, 온라인 게임이냐고 저한테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상담하고 뭐지?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건너뛰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내년에 중국에서 지금 아시안 게임이 있던데, 레벨하고 체급이 달라요, 현실적으로. 우리 여기 지금 4층부터 아까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7층까지가 재수생들인데, 얘네들이 1년 내내 여기서 공부하는 게 정시 공부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아까같이 현재 교육 과정이 과정 중심 평가잖아요. 제가 수험외과 스터디 이제 처음 입사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10년 전에 그 당시만 해도 효원, 유신, 수원, 창현 애들이 수능으로 대학을 잘 갔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수행평가 비중이 거의 없을 때예요. 그때는 수행 비중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4개 학교는 사설 모의고사를 매달 봤어요, 정기적으로 2-3달 동안. 근데 지금은 사설 모의고사 못 보거든요. 이거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여기 가서 안 되면은 정시 가지. 또 반대로 또 여기니까 무조건 수시로 가지. 그게 아니라 일단 수시와 정시를 같은 트랙으로 놓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그럼 수시 정시는 판단하시는 거냐면 일단 핵심은 2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내신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2학년 때까지. 왜 2학년 때까지 내신에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능의 그 점수가 75점, 25점 말씀 들어보셨죠? 그 75점이 고2까지의 과정이에요. 75점이. 예, 75점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예. 그리고, 수시하고 정시에 있어서 이제 현실적인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얘는 수시하고 정시 중에 정시가 유리하다. 그 기준이 내신 안 나오니까 정시 간다. 이건 어떤 생각하고 똑같냐면, 제가 삼겹살집을 하는데 옆에 치킨집이 장사가 엄청 잘 돼요. 나도 저거 해야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 가게와 이 가게는 다르잖아요, 지금. 다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제 수시 정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건 그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4번 보죠. 그러면은 수시에서 반영되는 내신이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되니까 10번의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는 10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지만 그거 조금 못 봐도 9번의 시험이 있어요. 맞죠? 근데 수능은 1번이죠. 그거 1번이에요, 1번.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재학생하고 재수생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재학생들이 멘탈이 약해서
만약에 1교시 언어가 불수능으로 나왔다.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애들이. 그냥 1교시 끝나고 그냥 접죠. 그냥 안 되겠다. 수능은 그 정시가 그래서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가서 내신 안 나오면 정시 간다. 그거는 전혀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고 공부 더 안 해요, 애들이. 제가 이제 보통 여기 4개 학교 애들 중에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선생님 저 학원 그만두고 정시 준비할래요. 그래? 그러면은 너 학교 자퇴할 거야? 예? 그래요. 자퇴하고 여기 재수반 들어가 했더니 선생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학교는 또 가요. 그쵸? 그러면 학교 가면은 수행평가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정시를 준비한다면 사실은 수행평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2학년 될 때까지는 수시 정시를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기본적으로 내신에 집중해라. 왜? 내신 공부하는 게 수능 공부고 수능 공부하는 게 내신 공부지 그거를 이원화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녀분들하고 고등학교 선택할 때 여기는 정시가 유리한 학교 여기는 수시 그렇게 일절 말씀을 하지 마세요. 예. 정시 수시의 유불리는 학생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있는 거지 학교가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학교가 그걸 잡아주려면은요 학교 커리가 예를 들어서 효원고에서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공통 과목인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고2 때부터는 무조건 수능 특강으로 수업합니다. 그런 학교면은 정시, 중시 학교 맞죠? 근데 아니잖아요. 어느 고등학교를 가도 비슷합니다. 참고로 이제 내신 190점 중후반 좀 되는 부모님들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그 아이들이 엄마 나 저 화성고나 병점고 한번 어때? 일단 비추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성고 병점고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여기서 11년 근무했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우리 수원매가 오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수원에 왔는데요. 수원 와서 병점고라는 학교를 처음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기에서나, 거기 지금 밖에 나가면 사실은 평범한 학교입니다, 일단.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위 입시에서, 조금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고등학교는 전국적인 자사고나 특목고 아닌 이상은 사실은 큰 메리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화성 병점고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학년에 200명 있다. 근데 200명 중에서 150등 안에만 들면은 무조건 인서울대 합격한다. 그러면 가도 되죠. 근데 그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 병점고가 본인들 학교를 특화를 좀 그나마 좀 대학에다가 좀 시키고 어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커리를 잡았냐면은 보통 이제 2학년이 되면은 1학기 때 수학 1을 하고 2학기 때 수2를 하는데 화성 병점고는 1학기 때 수원 수2를 다 해요. 그걸로 이제 대학 어필을 하는 거예요. 우리 화성고 병점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들의 생기부가 대학에 들어갈 때 블라인드 처리되거든요. 근데 알아요, 대학은. 커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생기부가 밋밋하면 일반 고등학교. 그리고 2학년 때 특별한 거 배우네? 그러면은 이제 자율고 자사고를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점고 화성고라고 해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고교 등급제가 엄청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 여기 경기대나 이런 데에는 적용될지 모르겠죠. 이제 이쪽에서는 아는 학교들이니까. 근데 인서울 쪽에서는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 1년 동안 공부하는 커리에다가 수능에 75점을 좌지우지하는 이 수원 수투를 1학기 한 번에 끝낸다? 애들이 그거 잘 끝내고 소화할 수 있을까요? 전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선행을 한 학생들이 좀 그런 학교를 가도 좀 괜찮냐라고 봤을 때 제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일 수도 있고 중학교 1학년일 수도 있겠지만 과고하고 영재고 준비를 해서요. 과고 영재고 준비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과고 영재고는 누구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학원 원장님들이 바람 놓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제가 봐도 머리 너무 좋은데 영재고 한번 시켜보세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과고 영재고를 준비해서 아깝게 떨어질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었을 때 그 정도 아이 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화성 병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 학교 다니는 그 생활 패턴에 따라서 기숙사를 들어갈 수도 있고 집에서 지낼 수도 있는데, 기숙사 들어간다는 거는 사교육의 도움을 단절시킨다는 거잖아요. 또 경쟁에서 밀리죠. 설마 진짜 정시를 생각한다면 대치동에서 학원 다니는 애들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대치동 가서 맨날 현장에서 오프라인 수업 듣는 애들을 그 기숙사에서 인강 듣고 어떻게 이기냐고요. 불가능해요, 그게. 그리고 또 심하면
갔다가 다시 오면 되지. 갔다가 온다는 거는 이제 다시 이쪽으로 전학 온다 이런 얘기인데 전학이 뭐 마음대로 되나요? 그 전학 온다고 해서 갑자기 전교권으로 올라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쪽 학교들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 유리하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1학년 최상위권 반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제가 상담하면서 여기 가려는 애들을 국정고나 건선으로 바꿔가지고 다들 전교권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애들이 만족이에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에 수원고를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얘네들이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니까 선생님 국정이나 건선 간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더니 시험 대비 기간에 너무 무모하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모하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 대비 교재가 뭐 수능 특강이다 뭐 해가지고 뭔가 이 내신 공부를 정말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이게 수능하고도 연계가 되겠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맨날 반복하고 외우고 반복하고 외우고 반복하고 외우고 차라리 그 시간에 학교 공부 빨리 끝내고 마무리하고 진짜 자기 수능 공부를 하겠다. 그런 면에서도 여기가 더 시간적으로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아이는 분위기를 타니까 우리 아이가 분위기 타니까 조금 더 이런 데 가서 있으면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 쪽에 있는 게 또 낫지 않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애들이? 알 수 없죠. 그렇죠? 제가 이제 학생들 상대로 얘기하는 게 학원에 뭐 한 5개 반이 있습니다. 근데 5번째 반에 있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11월 28일 수원메가에서 프리윈터 개강하니까 신규일전의 계기로 최상반 한번 들어가서 공부해보자. 얘를 반 바꿔놓는다고 갑자기 얘가 잘할까요? 과정 자체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했던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학교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전혀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주 극상위권이 아닌 이상은 가까운 근처에 나머지 학교. 대표적으로 이제 건성고, 국정고, 화원고, 메탄고, 매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5개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 직윤이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뽑냐면은 기본적으로 서울 소재 주요 학교들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금 어떻게 뽑냐면은 비율을 정해요. 니네 학교에서 14%, 너네분들 학교에서 몇 %. 일단 거기 안에 들어가야 그 학교 원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죠. 예, 두 과목에서 몇 등급, 또는 3과목에서 몇 등급. 그렇게만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대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선택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여름 설명회 때 그때 오셨던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린 거 부탁드린 게 뭐였냐면 12월 달에 고등학교 정하기 전에 꼭 빨리 정하셔야 되는 게 문과인지 이과인지 계열 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마 그때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등학교 고등학교 선택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의 계열입니다. 계열. 쉽게 말하면 인문 계열인지 아니면 자연 계열인지 이거를 일단 선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입시에서는 사실 이과가 많이 유리한 건 맞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과가 유리한 건 맞지만 아이가 이과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바꿀지언정 이게 문과냐 이과냐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자, 일단은 수원고하고요. 유신고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문과가 불리한 학교들입니다. 여기는 왜 문과가 불리하냐면은 수원 유신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확통이 의무예요. 확통이 의무. 확률과 통계는 아까 원장님 강연 때 문과 애들이 배우는 거잖아요. 이거 3학년 컬이거든요. 이게 원래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수원 유신고는 2학년 때 확통을 의무적으로 시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수원 유신은 수학이 2과목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할 때. 그쵸? 그러니까 불리해지죠. 공부를 많이 한 애들 입장에서. 특히 문과 쪽 애들은 수학만 2개 해야 되니까. 그리고 3학년이 되면, 그리고 근데 이과 애들은 확통이 필요 없죠. 수능에서 볼 과목이 아닌데. 해야 되고. 그리고 3학년이 되면은 문과 애들은 수학 과목이 없어요. 교육 과정에. 수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경제 수학이나 뭐 수학 과제 탐구나 뭐 이런 수학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건 진로 선택이라 수능 과목이 아니거든요, 우선은.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엄마 나 수원고 갈래, 유신 갈래? 그래? 또 그럼 계열이 뭐야? 물어보셔야 돼요.
뭔데 계열이? 여기 학교들은 2학년 때 확률과 통계가 의무다.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국정고에서 확통을 의무적으로 했다가 1년 만에 폐지시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해보니까 안 되죠. 쉽지 않죠. 그게. 예.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로서는 수원 유심만 확률과 통계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1학년 때 1학년 때 공통 수학 상하, 2학년 때 수원 수투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학교 결정할 때 세 번째는 계열도 잘 따져봐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4개 학교가 조금 더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지금 이제 여기 오늘 특히 외부생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해당 학원 수학 선생님이나 관리자분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상담을 받으셔야 되냐면은 자녀의 수학적 역량을 객관적으로 최대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객관적인 역량. 그럼 객관적 역량이 일단은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단 선행 어디까지 했는지, 선행을 어디까지 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미적분까지 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적분까지 했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 미적분까지 했는데,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미적분까지 했을 때 해당 교재의 단계를 다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교재 기본 단계가 A, B, C 3단계거든요. 근데 보통 중학생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영재고 애들 아니고요. 일반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선행은 보통 A 단계밖에 안 해요. 잘하면 빕니다. C단계까지 절대 안 갑니다. C단계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앞에 과정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A만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선행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행은 아니라는 거죠.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안 본 거보다는 본 게 나으니까. 근데 그냥 A 단계 정도. 근데 사실 이거는 아이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일단 확인하셔야 되는 게 어디까지 했고, 성취도 A 단계, B 단계, C 단계 중에서 몇 단계까지 했는지. 수원 창현 휴원 유신을 가서 안정적인 성적 유지를 하려면은 최소 B 단계 아니면 C 단계까지는 확실하게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선행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점수예요. 점수. 주간 테스트든 원래고사든 아이의 성취도. 실제 아이가 시험 봤을 때 테스트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테스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단원이 취약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1학년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라고 했죠? 함수. 물어보세요. 함수 잘하냐고. 함수만 잘하고 나머지 못해요.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가도 됩니다. 함수가 제일 중요하니. 근데 함수 빼고 다 잘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를 잘하는지. 그리고 그 테스트를 만약에 봤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출처가 뭐였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테스트 출처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저희 1학년 지금 현재 예비고 1에 지난 7월 11일 날 개강한 프리미엄 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수로 해가지고 선행 중심 시키는 반이 있는데 7월 11일 개강해가지고 이제 오늘 설명회가 있고 이제 주말부터 이렇게 입학고사나 이런 거를 봐야 되니까 그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2번에 걸쳐 시험을 봤어요. 기출지루도 보고 모고로 보고 이렇게. 근데 저희가 시험 문제를 그냥 본 게 아니라 담당 선생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평균 몇 점대 나오겠다. 평소 테스트에 비해서. 근데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부모님들 저희 이제 그 담임이니까 제가 부모님께 상담을 드렸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10점, 그러니까 두 개 정도는 더 맞았거든.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 근데 그래도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 더 지켜봐야죠.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 그 레벨 테스트를 본 게 올해 수원시내 그 저희가 지금 1학년 현재 고1 한 10개 학교 정도를 내신 대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10개 학교 중에서 난이도 한 중상 정도 되는 학교 실제 시험 문제를 가지고 풀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레벨 테스트 할 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지 않다면 해당 그 선생님께 선행 어디까지 했는지, 성취도 어느 단계까지 했는지, 만약에 테스트를 봤다면 혹시 기출시험지로 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현재 아이의 수학적 역량을 잘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우리 아이는 미적분까지 했으니까 어딜 가든 상관없다 그랬다가는 굉장히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내용인데요. 그
코로나 때문에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아이들의 그 학력 격차가 엄청나게 지금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왜 기회냐면 자, 아까 몇 %까지가 1등급이라고 제가? 4%. 그러니까 이제 100명이면은 4등까지, 200명이면 8등까지 단순 계산했을 때. 그렇죠? 근데 잘하는 애들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원래 잘하죠. 맞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코로나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고3 애들 있잖아요. 혹시 현재 고3 자녀 두신 분? 손 드시려다 하시나 분 없으시니까. 지금 고3 아이들이요. 얘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4월 중순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얘네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늦게 들어가고 심지어 1학기 때는요. 지금처럼 온라인 기반 이 줌이나 줌 밴드 수업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1학기 수업을 EBS 강사 수업을 들었어요. 심지어 1학년이 끝날 때까지 주요 과목 선생님이 담임이 아닌 애들 얼굴도 몰랐어요. 애들이. 아주 중요한 기초 과정을 훅 건너뛰어가지고 뭐 이번에 이제 수능 결과 봐야 되겠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단군 이래의 재학생 최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재수생들 있죠. 얘네들이 역대급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정시 지원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사실은 이게. 그런데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이 부작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고등학생인데 연산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수학에서 함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문이과의 가장 큰 차이가 수학의 그 양과 난도였는데 지금은 어느 고등학교를 들어가도 수학 커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이과 구분 없이 똑같이 배우는데 이과 커리로 배웁니다. 문과 커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문과는 수학이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함수 잘하면 역전 가능합니다.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얘네들이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함수를 배우든 뭐를 배우든 예전에는 역전이 되게 잘 안 됐거든요. 역전이.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한 학력 격차가 심해지면서 1등급 4%대 애들은 조금 견고한 건 맞지만 5%부터, 그러니까 2등급 대 애들부터는 좀 역전이 가능해졌어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해도 우선 전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대신에 얼마만큼 정확하고 심도 있고 아이한테 잘 맞는 선행과 준비를 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지. 너무 늦었는데 다른 엄마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까지 다 끝냈다는데 여기서 어디까지 끝냈다는 거는요. 어떻게 해야 끝난 거냐면 대학교에서 월반하는 것처럼 얘가 효원고 가가지고 거기 중간고사 시험 봐가지고 얘 몇 등급이야 그렇게 확정 도장 딱 받지 않은 이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냥 어디까지 했다 이 정도지. 제가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시킬 때 이제 11월 달 다 갔다고 하고요. 12월부터 새롭게 공부할 아이들한테 제가 5개월 남았다라고 제가 페이퍼에 쓰게 했었어요. 우리 중등부 재원생들 교육했을 때 지난주에 가서. 이 5개월이 뭔지 아시겠어요? 5개월 남았다는 게? 내년 중간고사. 내년 1학기 중간고사가 딱 5개월 남았습니다. 11월 빼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21일부터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기말고사 끝나면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5개월 동안 우선은 현실적으로 내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간고사 잘 보고 더 중요한 거는 수행평가 이런 거 굉장히 잘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느 학교를 들어가든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조금 더 역전이 가능하고 자기 역량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학교가 유리하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학력 격차가 심해져서 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학교에서 훨씬 더 역전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 여하와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원 프로그램 이제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페이퍼 책자에 잘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궁금한 거는 학원 데스크나 이렇게 상담 받으시면 되니까 제가 이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75페이지를 보시면 11월 28일입니다. 11월 28일 월요일에 이제 예비고일 프리윈터라고 해서 이 프리윈터가 뭐냐면은 윈터스쿨 들어가기 전에 하는 워밍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개념학습입니다. 그래서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세 강좌를 의무 수강으로 수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 배우는 이제 내용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 정도의 선행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고사 범위. 그러니까 이제 수학으로 보면은 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 2차 함수까지가 공통범위인데 단 이제 그 프리미엄반이라고 기존에 7월 달부터 저희들하고 같이 선행을 했던 아이들은 좀 다릅니다. 예, 다르고 이제 혹시 프리미엄반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커리에 대해서 저하고 상담을 꼭 하셔야 돼요. 그 프리미엄반을 뺀 나머지 반들은 당식의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를 어떻게 저희가 수업을 하냐면은 3단계로, 그러니까 프리미엄반. 근데 얘네들도 하긴 하는데 이제 좀 다르겠죠. 많이 했으니까 프리미엄반, 그리고 MA반 계열, 그리고 MB반 계열, MC반 계열, A, B, C 편의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반은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내신 점수 190점 이상의 그 고등 수학 상 3번, 그 다음에 하 2번 정도의 그 내용이 반복되어 있으면서 A, B, C 단계는 최소 B까지는 가고 저희 자체 레벨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돼요. 대신 통과 기준은 저희 아이들이 먼저 본 성적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MA반도 일단 가내신 점수는 190점 이상의 최소 수상 1회에서 2회 정도 반복한 학생들. 네. 그 다음에 MB반은 가내신 점수 이제 175점부터 수상 반절 정도 맛보기는 좀 했다. 그리고 이제 MC반 계열은 수학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친구들. 수학상이 거의 처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반하고 MA반까지는 가내신 점수 일단 190점대 이상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MB반에 175점 이상 대신에 수상 반절 정도. 그리고 MC반은 처음부터 하는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어는 고전문학을 배웁니다. 국어는 고전문학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수준의 어법을 반에 따라 이렇게 좀 두 단계로 좀 나뉘었습니다. 좀 그러니까 두 단계라는 게 뭐냐면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반하고 A반 계열이 양이 더 많다면은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나가는 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준별로 진행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어차피 윈터를 할 거면 프리윈터부터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게 뭐냐면, 프리윈터부터 들어와 있으면 자연스럽게 윈터로 넘어가요, 애들이. 당연히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프리윈터부터 하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시간표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인 수업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나오고요. 프리윈터 기간에는 하루 3시간씩 수업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저녁 7시부터 10시, 토요일은 1시부터 4시인데요. 제가 하나 빼먹은 게 1시 10분부터 2시 반이 국어 수업이고 2시 40분부터 4시까지가 영어 수업입니다. 제가 영어를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수업인데 이게 일단 기본적인 수업 내용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학은 주간 테스트가 있고요. 수학은 소단원 중심으로 주간 테스트가 있고, 영어는 매 시간마다 단어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규 수업 전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신청자 대상으로 국수형 1:1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강료는 그 28일부터 등원한 학생에 한해서 이제 해당 수강료를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제 원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이번에 이제 사실 오늘 분위기 보셔서 아시겠지, 역대급으로 지금 많은 외부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이번에 학원에서 어떤 이벤트를 마련했냐면은,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신규 부모님, 그러니까 지금 메가스터디를 자녀가 다니지 않고 있다 신규 부모님들은 만약에 프리윈터에 등록하면 수강료를 30%나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1만 원 정도 할인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재원생 부모님들, 또 재원생 부모님들 서운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 재원생 부모님들은 오늘 참석하신 우리 재원생 부모님은 만약에 오늘 설명회를 와도 상관이 없고 설명회 오지 않았는데 친구의 자녀가 여기 메가스터디에 입학을 한다 했을 때 추천인에 이제 그 학생 이름을 쓰면은 양쪽에 30% 할인해 주는 걸로 학부모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시면 그 학원에 전화해서
11월 11일 설명회 참석해서 그 참석 수강료 할인 이벤트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려달라. 그렇게 하시면 데스크에서 안내해드릴 거고요. 신규 부모님들은 수강료 30%, 재원생 부모님들은 외부 부모님 소개했을 때 각각 30%씩 할인해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윈터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윈터에 대해서 딱 간략하게 세 가지로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윈터스쿨은요, 제일 중요한 게 스쿨입니다. 스쿨. 학교입니다. 학교. 그러니까 이 기간만큼은 학원이 아니라 학교 다닌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일단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표준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 3주 기간 동안은 아이들이 아침에 9시까지 학원에 와서 10시까지 학원에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학교 시간표랑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이 이거를 잘 막 견딜 수 있을까? 또는 뭐 저녁 먹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수업을 하는, 뭐 그럭저럭 버티는데 저녁 7시부터 10시는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데, 자, 윈터스쿨 표준시간표 2부에 저녁 7시부터 10시에 자기주도학습 1대1 클리닉 시간인데, 이때가 뭐 하는 시간이냐면은 아이들 숙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날 공부한 거 숙제하면 딱 10시가 돼요. 집에 가서 따로 할 거는 없고. 그래서 윈터를 했을 때 특장점이 뭐냐면, 고등학교 공부는 일단 엉덩이 싸움이거든요. 그 의자가 엉덩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고등학교 선택할 때 내신이 이제 상대평가로 바뀐다고 했을 때 A 맞은 학생 중에 누군가는 4등급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애들이 4등급 받냐면요, 엉덩이 오래 못 붙이는 애들. 예. 그러니까 소위 벼락치기로 지금 점수 받고 있는 아이들이 4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은 일단 엉덩이가 오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 제가 지난 11년 동안 아이들 관리했을 때 어떤 애들이 이제 성적이 딱 치고 올라갔냐면요, 이 저녁 시간을 잘 활용하는 아이들. 왜냐면 그날 공부한 거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습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가 있어요. 습관으로. 그러니까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 자, 학기 중에는 3월달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학원도 7시부터 10시는 대부분 수업을 하거든요. 수업을 하는데, 매일매일 본인이 공부했던 거 물어보는 피드백을 훈련으로 딱 이거를 태도로 가지면은요, 7시 전에 부르지 않아도 학원에 자기가 나옵니다. 질문하러 나와요. 질문하러. 그래서 윈터의 가장 큰 목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다니는 것처럼 학생의 좋은 학습 습관을 배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현재 교육 과정이 과정 중심 평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윈터가 진행되는 걸 말씀드리는데, 또 그 79페이지 4번에 또 지금 학원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은 11월 달 안으로 윈터 수강료를 등록을 하면 이제 그 사전 등록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이 수강료 할인해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 위 아래 금액이 좀 다르니까 제가 설명해드리면, 전반 공통 139만 5천 원 이 수강료는 12월 26일부터 오는 학생들 수강료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1월 28일부터 다니고 있는 우리 재원생들 수강료는 122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10% 할인해서 109만 8천 원으로 이제 수강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참고해서 이제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학원의 장학제도가 있는데, 이제 이 장학제도는 내년 이제 5월 달에 있을 그 중간고사 이제 점수를 반영한 그 장학 혜택인데, 전교 1등 3개월 뭐 수강료 전액 면제, 이거 받는 학생이 지금 고등부에 2명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비율적으로 한 15% 정도 학생들이 지금 장학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국영수 합이 7등급이다. 국영수 합이 7등급이라는 것은 이제 국 합쳐서 7등급.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등급, 2등급, 3등급이죠. 그러니까 이 7등급이 왜 중요하냐? 국영수 합이 7등급이어서 내신이 국영수가 2등급 초반이 되면은 일단 경기권 수시는 웬만한 데는 다 갑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일단. 그래서 제가 루틴처럼 이제 학원에서 애들 입시할 때 이제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아이들도 지켜보냐면, 내년에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은 중간고사 끝날 때마다 이제 장학 대상자들은 이게 이름을 붙여놓거든요. 이따 이제 그
1층에 상담실에도 보면은 다는 못 붙이고 이제 초중고 전체적으로 붙여놓는데 거기 붙으면 무조건 경기권 되는 수시로 가요.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한 번 붙은 애들이 계속 붙어요. 왜 그럴까요? 공부 방법을 아니까. 그리고 이제 역전이 가능한 건 뭐냐면 7등급 받던 애들이 6등급도 되고 5등급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영수업 7등급, 원래는 저희가 6등급까지만 장학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제가 한 3, 4년 전에 원장님께 이거 입시를 해보고 통계치를 내보니까 7등급도 되게 중요한 등급이에요. 그래서 해당 아이들까지. 그리고 7등급 때 들어간다는 얘기는 반에서 지금 최소 한 4등 안에는 들어야 돼요. 4, 5등 정도는 해야 일단 7등급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프로그램이랑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 계열, 문과인지 이과인지 그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계열을 그리고 계열이 만약에 문과라면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 수원고, 유신고는 좀 분리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고등학교를 들어가도 수행평가 잘하는 아이들이 내신 등급이 잘 나온다. 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내신 성적 안 나오면 정시 가면 된다. 이거 망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 절대 기본 내신하고 그러니까 수시하고 정시는 같은 트랙이지 다른 트랙이 아니다. 그리고 2학년 때까지는 내신 정시, 수시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해라.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학은 정말 이게 중요한데 아까 제가 뭐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함수. 예, 함수. 너 뭐 공부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너 뭐 딱 들어가 보면은 공부는 하고 있는데 너 뭐 공부하냐? 그러면 영어. 너 뭐 공부해? 수학. 근데 수학 말고 수학 중에서 뭐 그러니까 만약 아이가 나 함수 공부해 이렇게 말하면은 그 아이 발전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이게 자기가 뭐 하는지를 지금 알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 상기시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택이 고민이 되신다면 꼭 우리 메가스터디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학원에 이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기본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딱 5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원장님께서 이제 수시에서 이제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교과 전형은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거는 교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내신 이건 등급을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는 교과하고 비교과가 합쳐져 있는 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합격하는 비율로 놓고 본다면은 전국 규모의 자사 특목고 아이들이 유리한 전형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예. 아무래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학교 커리가 좀 더 다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약간 특목자사 아이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전형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인문계고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잘 보세요, 어머니. 제가 여기에서 수행평가 중요하다. 자발적 참여해라. 근데 애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쵸? 애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년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수행평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한테 처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관리에서도 비교과도 해야 되고 동아리도 처음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일단 내년 1학년 1학기까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년 1학년 1학기까지는 무조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하고 수행평가만 잘해라.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이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1학년 때부터 뭐 동아리 무슨 활동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솔직히.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잘 준비해서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다닐 고등학교의 어떤 그 시험 문제 유형이나 학교 컬이나 상위권의 분포도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이거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2학기가 되면 이제 학생 상담을 해보면 교과가 유리한지 종합이 유리한지 그렇게 나누는 것도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이 수시냐 정시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은 트랙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적응이 잘 되면은 이제 이거를 하나씩 펼치면 돼요. 이게 잘 정리가 되면. 그럼 이게 만약에 잘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비교과에 동아리 있고 뭐 자율 뭐 이렇게 진로 활동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1학기 때 뭐 비교과 활동 뭐 했어? 동아리 이거 했어요. 그래? 그러면은 2학기 때는 진로 활동에서 하나 찾아봐. 하나만 하자. 한 개만 더 하자. 그렇게 늘려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1학기 때는 무조건 일단 시험만 신경 써라. 이거를 아이들한테 강조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해당 아이들한테도 학원에 있으면 제가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기왕이면은 아이들이 빨리 보고 결정하는 게 좋으니까 아이들도 동영상 시청해서 잘 이렇게 체득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 소재 주요, 아직까지는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그래도 우리 아이 인서울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 정도는 가야지. 그리고 이제 아까 저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저 지나가는데 어떤 아버님이 이게 저를 붙잡더니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이제 한 4, 5년 전에 윈터스쿨을 했던 제자예요. 아버님이랑 아이가 오셨는데 그 동생이 이제 중3이어서 지금 아까 개별적인 일 때문에 좀 가셨는데, 얘기해 보니까는 이제 그 친구가 광교고 다니는 학생인데 내신은 한 4등급 대 정도 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중하위권반 담임을 맡아요, 제가. 그래서 근데 물어보니까 학교는 건국대인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확히 이제 무슨 전형으로 어떻게 갔는지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물어봤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윈터스쿨을 한 번 했지만 아이가 한 번 하고 좀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좀 좋은 영향이 있어서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학원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다녀갔습니다. 지금도 물론 수백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막 어디까지 진도 나가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일례로 내신 성적이 안 좋으니까 수시냐 정시냐 그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성적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묵묵히 가만히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소모적인 감정 낭비하는 아이들이 시험을 그냥 못 보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 1학기 때까지는 무조건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잘 보면 된다. 그리고 배점, 중간고사가 30점, 기말고사가 30점, 수행평가가 무려 40점입니다. 수행평가가 제2의 시험이다. 이런 걸 인식을 해서 어떤 고등학교를 가도 유리한 거 없다. 특히 남학생들,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가 남학생이라 수행 관리 잘 못해서 수원고, 유신고 가면 유리하겠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원, 유신고도 꼼꼼한 애들은 엄청나게 꼼꼼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참고로 수원고는요, 그 잔알자라고 해가지고 노트 필기를 굉장히 많이 시키는 학교예요. 그런 거 싫어하면 또 안 되겠죠, 일단은. 그리고 혹시 여고 생각하시는 부모님 계시죠? 여고는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여고 내신 따기 정말 어렵고요. 여고인데 우리 아이가 이과다 그러면은 더 안 좋죠. 왜 그러냐면은 여고는 특성상 문과가 많기 때문에 이과로 갔다가 과탐에서 내신 등급 관리가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고보다는 남녀공학.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고를 간다면 이과는 좀 비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2월 중에 저희가 또 윈터 설명회가 있습니다. 더 좋은 강연 내용으로 기회 되면 부모님들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